뇌물죄가 아니고 뭐 삼자 뇌물죄 또 거기에 대한 또 뭐 처벌의 내용이 뭡니까? 뭐 경제 공동체 이런 것은 법정 용해는 없는 것입니다. 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삼자 뇌물죄, 경제 공동체, 가족도 아니고 경제 공동체란 그게 통합니까? 설사 그런 의혹이 있더라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뇌물을 요청했거나 또 그 뭐 달라고 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어떤 현행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누라가 한만 어디 가서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한다고 해서 남편을 처벌할 수 없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뭐 남편이 예를 들어서 뭐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다든가 남편이 가담했을 때 처벌이 되는 거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최순실이가 삼자뇌물죄, 아니 삼자뇌물죄가 뭐예요? 또 뭐 경제공동체, 아니 뭐 같은 가족도 아니고 최순실이는 자기 가족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정유라를 비롯해서 물론 또 이러한 뭐 국정농단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정유라 교육시키다 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또 약간의 연관 때문에 그런 말이 또 확대 재생산돼 가지고 이런 또 결과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가족이 있고 자기들 먹고 살기 바쁜데 그게 어떻게 무슨 경제 공동체가 되고 가족도 통하지 않는 그런 제목이 제3자 더구나 남남 간에 더군다나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그 판결이 왜 삼자 뇌물죄 또는 뭐 경제 공동체란 말을 왜 썼어야 될까요? 직접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죠. 또 지시를 해주고 단 한 푼도 받아먹은 증거가 없고 또 그걸 그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받을 이익도 없었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얼마나 막강한 지위인데 그걸 뭐 정유라 또는 뭐 그 지원해주고 나 얼마 좀 줘라. 그거 뭐 정유라가 솔직히 말해서 뭐 다 삼성이 지원한 게 불과 몇십억. 솔직히 대통령이라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한번 따져봅시다. 뭐 지금 그게 그 논란의 여지는 많고 또 최근에 뭐 그걸로 박근혜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사이에 약간은 좀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전두환 정권 끝나고 그때 당시에 그 1,500억인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먹었어요. 그죠? 그렇게 막강한 자리가 대통령이라는 자리입니다. 근데 정유라한테 말 몇필 뭐 그거 지원해주고 몇십억 거 정유라한테 줬을 때 삼성한테 얼마 받아먹으려고 그런 걸 지시를 할 리가 없고 원래 또 그런 분도 아니죠. 아무 증거가 없으니까는 그렇게 억지로 올가매기 위해서 법정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더 환장할 노릇은 자 정유라한테 줬다는 그런 뇌물 또 그 미러재단 K스포츠에 삼성이나 대기업이 출연한 돈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냥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최소한의 관리 운영비만 지금 사용하고 있을 뿐이죠. 그 돈이 그냥 다 있는데 그걸 가지고 뇌물죄로 뭐 160 뭐 몇 억을 갖다가 무슨 추징금을 때리고 벌금을 때리고 이렇게 야단법석 아주 쇼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지금 대법에서 딱 걸리게 생겼죠. 자 지금까지 그 고법까지는 뭐 대충 몽땅 주문을 통해서 얻는 사람은 이렇게 올가 넣는 데는 뭐 성공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법원은 진실을 판단하는 것이 소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법정에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법관들 앞에서. 이게 참 너무 답답하니까 결국은 이제 항소도 안 하시고 물론 이제 그렇게 있는데 이걸 갖다 또 정치적으로 계속 또 그 망신을 주려고 망신을 줘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그 선전선동에 써먹으려고 좌파들이 한지 그렇게 지시가 있었는지 검찰에서 항소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대법에서 계류가 되고 있는데 2년이 넘도록 아직 대법관도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거지. 사람만 가둬놓고 언제까지 세월을 보내겠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짓거리가 대한민국 21세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마지막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이 날까요? 만일에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다면 이 나라는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무사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지금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탄핵의 제목도 그렇죠. 지금 현재 그 관련된 그런 범죄 혐의가 아직 대법 판결도 남아 있는데 그런 확정도 되기 전에 탄핵을 시킨 게 이게 절차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상권 분립 체제예요. 사법, 입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죠. 그 사법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이 끝나야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 대법원에 계력되어 있는 이런 많은 판단을 내놓고 사람을 먼저 탄핵을 시킨 게 이게 잘못된 거죠. 그건 입법권이 갖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권을 갖다가 임의로 그냥 자기들이 그냥 권력 갖고 있는 놈들이 막 휘두른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잘못된 탄핵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나선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절차적으로도 잘못됐고 또 법원에서 판결하는 꼬락서니가 이건 재판이 아니라 진짜 우리 어떤 분이 얘기했지만 재판이 아니고 개판이다.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어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억지로 탄핵을 시켜놓고 모든 권력을 뺏어놓고 지금 처벌을 하고 지금에 와서 대통령으로 행사했던 그 많은 권한 행사를 갖다가 권력을 싹 뺏어놓고 사법적 잣대를 들여대가지고 수사를 하면은 아니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에 어떤 대통령이 안 그랬습니까? 어떤 대통령이 국정원 그런 정보자금 안 쓴 대통령이 있고 어떤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무슨 지금 그래요. 정당에 무슨 선거에 개입했다. 그게 과연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하고 직접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했다고 치더라도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의 어떤 당헌에는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그 정당은 자신들이 소속된 소속된 대통령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헌 당규에.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졌을 것인데 또 과거에 어떤 공천이고 그렇게 행사 안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모든 대통령이. 근데 유독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탄핵을 시켜놓고 권력을 모두 뺏은 상태에서 이제 와서 사법적 잣대를 들여가지고 억지로 올가매지만 이게 대법원에서는 이제 어떤 그런 증거나 이런 게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판단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대법원에서 이걸 갖다 확정 판결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문재인도 무사할 리가 없겠죠. 그 사람 퇴임 후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거라도 얽어내가지고 우리가 고소고발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당연히 100%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판결은 대법원에서는 함부로 낼 수가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제 판단입니다만은 그러면 다시 고등법원을 다시 이렇게 파기환송심을 다시 열린다든가 이렇게 내려보낼 가능성이 있는데 또 그 법에서 또 어떻게 장난을 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상황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갖다가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갖다 물러나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직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신상에 대한 또는 그분에 대한 구명운동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주에도 늘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이 탄핵당했을 때 그분을 지지했던 지지 정당과 지지자들의 어떤 도덕성도 같이 탄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권 타도를 외칠 때 문재인만 쫓아내면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 일당을 쫓아내고 우리 또 보수 우파가 정권을 잡아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걔는 그 반대로 그놈들이 우리를 탄핵시켰을 때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보수 우파를 전부 다 밀어내고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겠다는 그러한 작전인 거죠. 거기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께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었을 때 우리 보수 우파의 어떤 도덕성도 같이 타락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 당시에 이제 대선에서 결과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그때 당시에 20몇 프로밖에 득표는 못했죠. 항상 그 이전에도 선거는 그렇습니다. 한 5% 내에서 당락이 거의 대선은 결정이 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보수 우파들이 우리가 한만 똘똘 뭉친다고 해도 중도파 많은 젊은 애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보수 우파는 맨날 이렇게 구신화하고 그런 국정농단이나 하는 사람이나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버리면 앞으로 찍어줄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백일하에 드러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도 잘못된 게 없는데 모든 게 작전, 언론의 선동, 촛불의 난동에 의해서 거짓 때문에 탄핵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밝혀야만 우리 보수 우파의 전체 명예도 회복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보신각 집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박근혜 대통령 구명운동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럼 이제 오늘의 연사분 지금부터 한 번씩 모셔서 조언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조석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조석천 교수님은 서강대에서 교수로